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집합이라고 그러고, 이 집합을 이루는 이 대상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 불러.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의 양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10의 양의 약수는 이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들을 분명하게 모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되는 거야. 이런 건 집합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반에서 예쁜 학생을 모아보자 이런 거야. 그럼 이 예쁘다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예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예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집합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집합을 정의를 하려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모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10의 양의 약수들을 모아놨잖아. 그럼 이 대상 하나하나들을 다 뭐라 부르냐면 원소라 부르면 되는 거야. 얘를 원소라 부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합을 A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A라는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가로로 갖다 표현을 시키는 거야. 그럼 이 가로 안에다 뭘 적냐? 이 원소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집합이 만들어졌지. 그럼 이 집합을 만들고 나서 이 대상들을 원소라 부르기 때문에 이 원소가 A에 들어가 있다를 이렇게 식으로 쓰는 거야. 1은 A라는 집합에 속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속해 있다. 근데 이 4라는 값은 A라는 원소에 빠져 있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고. 왜? 4는 원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를 보면 이 A라는 스몰 a가 집합 A에 속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속하지 않으면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만들든 간에 이 집합 안에 원소들을 갖다가 써주게 되면 이 원소가 B라는 집합에 속하면 이렇게 그냥 표현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원소가 B에 없다면 여기다가 짝대기만 하나 그어주면 돼. 이게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 알겠지?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 나열법, 그다음에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집합이라는 기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나열해서 나타내는 방법이야. 이거를 원소 나열법 그래. 원소 나열법. 그래서 원소 나열법을 가장 많이 쓰고, 그럼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이 A라는 집합을 조건으로 내가 세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조건을 세울 거냐면 내가 X라는 값을 구할 건데 그 X라는 조건을 내가 거는 거지. X는 10의 양의 약수라고 조건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다가 조건을 갖다 거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X 값을 나열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이 집합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갖다 표현을 해준 거야.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다가 원소들을 나열을 시키면 되는 거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 제시법이 좀 중요해. 그래서 조건 제시법을 쓸 때는 x바 x의 조건으로 표현을 시킨다. 그러니까 꼭 x라는 조건만 나오는 건 아니고 내가 여기다 만약에 y를 갖다 쓰게 되면 y의 조건을 갖다 걸면 되겠지. 그래서 y는 뭐 간단하게 4의 약수를 갖다 적어라. 그럼 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갖다 걸 때는 이 조건을 거는 문자는 뭐 아무거나 지정을 시킬 수가 있어. 뭐 x를 갖다 쓸 수도 있고 뭐 y를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까지를 집합의 표현이라 그래. 그래서 집합의 표현은
총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공집합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원소가 유한계냐 무한계냐 아니면 원소가 하나도 없냐를 공집합.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거는 당연히 원소를 셀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이 되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B라는 조건을 갖다가 걸었는데 x 바 x는 자연수다. 그러면 이 자연수라는 값을 쓰긴 쓸 건데 셀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집합이 되는 거냐면 무한집합이 되겠지. 이런 거는 무한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 C라는 집합을 x 바 x는 1보다 작은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를 갖다 써라. 그럼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겠지. 그럼 얘는 무슨 집합이 되는 거냐면 공집합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특이하게 공집합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 얘가 공집합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이란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D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예 원소가 없다는 뜻이고 얘는 이러한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얘랑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유한집합은 원소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넘버 원소 A는 집합 A는 원소를 몇 개를 갖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당연히 공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원소의 개수가 빵 개다 이 뜻인 거지. 근데 여기서는 D라는 집합의 개수는 원소를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건 한 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A가 유한집합일 때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기호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A가 공집합이라면 개수는 빵 개다. 개수가 빵 개면 당연히 얘는 공집합이 되겠구나. 이해되겠지? 근데 공집합도 당연히 밑줄 쳐봐. 유한집합이다.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 왜? 원소의 개수를 빵 개라고 셀 거니까. 얘도 유한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유한집합이 될 거고 이것도 유한집합이 되겠다. 이 뜻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지금 집합을 찾아라 대상을 분명하게 모을 수 있어야 다 키가 가장 크다라는 거는 고를 수 있지. 집합이 되는 거야. 근데 니은은 1에 가깝다야. 가깝다. 가깝다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구나. 탈락. 우리 반에서 축구를 잘한다. 이것도 애매모호하구나. 불분명하구나. 그 다음에 리을은 1학년을 모아라. 1학년이라는 거는 대상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집합이 되겠다. 그 다음 1보다 큰 자연수를 모아라. 1보다 큰 자연수 모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모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셀 수는 있다 없다? 없겠지. 1보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큰 자연수를 모으라 그러면 2, 3, 4, 5, 6, 7 계속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유한이야 무한이야? 셀 수가 없으니까 무한집합. 이것도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집합이 되는 거나 1보다 큰 자연수를 모아라. 모을 수 있잖아. 그지? 1학년 학생도 모을 수 있고 축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라는 거는 애매모호하다.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에 가깝다는 것도 2가 가깝다고 할 수도 있고 3이 가깝다고 할 수도 있고 그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모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집합은 몇 개? 3개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야. 행과 열을 맞추란 소리야. 그래서 행은 가로, 열은 세로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봐봐. 행이 몇 행이냐면 가로로 2줄이지. 2행. 열은 몇 개냐면 2개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이라 부르는 거야.
2 곱하기 2 행렬. 가로 2줄, 세로 2줄. 얘를 2 곱하기 2 행렬이라 부르고 이 각각의 성분이라는 건데 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얘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다 1, 1. 그럼 여긴 뭐라 쓰냐면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다 1, 2. 얘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다 2, 1. 얘는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다 2, 2 이렇게 쓰는 거야. 쓰는 건 알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 뭐라 써 있냐면 A, I, J가 마이너스 A, J, I래. 근데 I가 누구냐면 I가 누구라고 돼 있냐면 1, 2라고 돼 있고 J가 뭐라 돼 있냐면 2, 1이라 돼 있는 거야. J도 1, 2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I에다가 1을 넣고 J에다가 1을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다가 1, 1, 1, 1 넣어주면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I에 1, J에 2를 넣어보자. 그럼 얘가 1,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순서가 뒤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2, 1을 넣으면 여기다가는 1,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2, 2를 넣게 되면 얘는 2, 2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A11 더하기 A11이 0이 되는 거고 여긴 A12 더하기 21은 0이 되는 거고 21 여기는 12 얘가 0이 될 거고 22 22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A1 A11 A11을 더한 게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0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지? 그럼 여기도 A22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일단 이 행렬의 원소를 쓸 때 성분을 쓸 때 여기는 0이 되고 여기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1, 1과 2, 2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A1, 2와 A2, 1을 더한 게 0이라면 만약에 A1, 2가 B라면 얘는 부호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야. 여기도 얘가 만약에 C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1, 2나 2, 1이나 2, 1이나 1, 2나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결국에 얘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와 여기의 자리에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수를 집어넣어라 이 소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B라면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라면 여기는 플러스 B가 되게끔. 그러니까 여기는 00으로 나오고 여기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행렬을 찾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 여기는 00인데 얘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틀렸고 얘는 00인데 얘도 틀렸고 얘도 00인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얘를 골라주시면 되고 00이고 얘도 지금 00이면 상관없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0인데 여기가 플러스 0. 어차피 0은 부호가 없잖아. 그지? 그 00도 괜찮다.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다. 아직 행렬을 수원 공통수학 원에서 마지막 단원이 행렬인데 아직 행렬을 안 배웠어도 얘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알겠지? 지금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을 한번 써보자. 그럼 4의 배수니까 뭐 4, 8, 12, 16 땡땡땡 계속 나갈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0의 양의 약수였으니까 1, 2, 5, 10이라고 원소 나열법을 써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를 봤을 때 A라는 집합에 6이란 원소가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원소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마찬가지 10도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은 아니 3번은 10이라는 값은 A의 원소니까 원소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지? 4번에 20
20은 B의 원소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8이라는 값은 B의 원소가 아니지. 그러면 몇 번의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한번 써보자. 원소 나열법으로 이 조건을 제시한 거를 넣어라. 근데 N은 4보다 작은 수니까 N은 1, 2, 3이겠지? 그럼 N을 갖다가 1을 대입해서 X를 만드는 거니까 7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근데 X값 이너스니까 몇이니? 4, 4, 16에다 3도 했으니까 19. 3 넣어주면 3, 3은 9. 9, 4, 36. 39. 이게 A의 원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B라는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B의 조건을 봤더니 Y를 만들 건데 Y는 X값을 6으로 나눴을 때 뭘 구하는 거냐면 나머지를 구하라. 단 X는 누구의 원소다? A의 원소다. 그럼 X값은 7하고 19하고 39로 정해지겠지? 그러면 다시 이 X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적는 거니까 1 하나 적어주시고 19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1이지? 근데 집합은 중복이 되면 얘를 한 번만 쓰기로 약속을 했어. 1 하나만 써야 돼. 그 다음에 39를 6으로 나눠주면 6, 6에 36. 나머지는 3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쓸 때 조심할 거는 중복되는 값은 한 번만 적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B의 원소의 합은 4라고 쓰면 되겠네. 그치? 1 두 번 쓰면 안 된다. 12의 양의 약수가 나오도록 하는데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12의 약수가 1, 2, 3, 4, 6, 10이니까 이 값들 중에서 나오지 말도록 K값을 적으란 소리지. 그러면 K가 만약에 11이라면 11과 15 사이에서 X를 찾으란 소린데 11과 15 사이에 X가 12, 13, 14, 14야. 그럼 10이라는 값이 원소가 들어가므로 11은 안 된다 이거지. 무슨 얘기가? 그럼 K가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12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소리지. 12와 15 사이의 X값은 당연히 12의 약수가 없구나. 그럼 얘가 13이어도 되겠고 14여도 되겠지. 단 K가 15보다 작다니까 우리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12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다? 14까지를 쓸 수 있다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K 한 물어봤으니까 10이랑 13이랑 14를 더하시오. 그럼 25에다가 14도 했으니까 얼마가 정답? 39 해주면 되겠지. 만들어보자. 4의 양의 약수니까 1, 2, 4고 그 다음 우리가 A 곱하기 B를 만들란 소리인데 A 곱하기 B는 A와 B를 여기에 점이 뭐냐면 곱한다는 뜻이야. A와 B를 곱할 건데 A는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고 스몰 b가 집합 B의 원소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원소가 지금 두 개를 지금 곱하란 소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소가 두 개를 갖다가 곱할 때는 이렇게 표를 갖다 만들어서 A의 원소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세로줄에다가는 B의 원소를 적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표를 갖다 그려서 이 표에다가 채워주면 되겠다. A랑 B를 곱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A랑 B를 한 번씩 곱해서 1, 2, 3, 2, 4, 6, 4, 8, 12 이렇게. 그래서 이 A 곱하기 B라는 집합의 원소를 만들면 1, 2, 3, 4, 6, 8, 10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중복되는 건 몇 번만 적고 중복되는 건 이렇게 한 번만씩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의 개수를 물어봤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가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지금 여기서 말뜻을 잘 들어야 되는데 A가 S의 원소고 B가 S의 원소라면 반드시 A 곱하기 B도 S의 원소가 되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2가 S의 원소고 7도 S의 원소야. 그러면 이 A가 2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고 B도 2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A가 2고 B가 2라면 A 곱하기 B 하면 4는 S의 원소다. 라고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2의 원소고 7이 S의 원소기 때문에 27의 14도 S의 원소가 되겠다 이거야. 그럼 다시 2하고 14하고도 할 수 있겠지. 왜냐면 2가 S의 원소고 14가 또 S의 원소니까 28도 S의 원소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찾는 거야. 그러면 4가 어차피 또 원소니까 4가 S의 원소고 4가 또 S의 원소라면 4 곱하기 4는 16도 S의 원소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1번은 되고 2번 8은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2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지? 2 곱하기 4 해주면 8도 나올 수가 있겠네. 2가 S의 원소고 4가 S의 원소이기 때문에 8도 S의 원소가 될 수 있구나. 그럼 2번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럼 3번도 아까 나왔었지 14, 16 나오지? 근데 21일은 3과 7을 곱해야 21이 나오기 때문에 3이라는 원소는 S의 원소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몇 번이 안 된다? 5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골라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2가 S의 원소고 7이 S의 원소라면 A도 2가 될 수 있고 B도 2가 될 수 있구나. 마찬가지 A가 7 될 수도 있고 B가 7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2라는 원소를 A, B가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원소고 B가 원소라일 때 A 곱하기 B가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라는 값이 2하고 7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야. B도 2하고 7이 다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2일 때 2일 때 4가 만들어지고 2일 때 7일 때 14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또 14가 원소니까 2랑 14에서 28도 만들어질 수 있고 4에서 16 만들 수도 있고 4에서 8도 만들 수가 있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계속 나가겠지?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몇 번이 안 된다? 5번.